세계를 대표하는 가문이죠. 맥주 하나로 전 세계를 석권한 기네스 가문. 상원의원, 법무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걸출한 정치인들을 배출한 미국의 대표 명문가 케네디 가문.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남부러울 것 없는 기네스 가문과 케네디 가문.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던 이 가문이 언젠가부터 공포의 대명사가 됐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759년 맥주에 인생을 걸겠다며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상경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서 기네스. 아서는 아버지에게 배운 양조 기술과 대부에게 받은 유산 100파운드로 본인만의 브랜드 맥주를 만들기로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양조장이 필요했죠. 아서가 점 찍은 곳은 10년 동안 버려져 있던 폐양조장. Are you sure you want to rent this building? Wanted to rent it for the last 10 years? Yes, sir. I'm absolutely sure about it. 그가 건넨 계약금은 100파운드. 사용료는 1년에 45파운드였다. 당시 100파운드는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무려 4년치 연봉. He's allowed, obviously. He has seen little of life. Under one condition. Let me decide it about the duration of the lease. Suit yourself. How many years then? A year? 10 years? 9,000 years. My brand will last forever. 임대 계약 기간이 무려 9,000년이었던 것이다. 1759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262년째 사용 중이고 아직도 8,738년이나 남은 건데 임대료는 놀랍게도 고정.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한복판에 16,000제곱미터 땅을 지금도 1년에 7만 원 정도에 쓰고 있다고 하니 와우, 이것이 진정한 장기 계약 위너. 지금도 신의 한 수로 불리는 계약. 계약서도 박물관에 고이 보관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서는 기존 방식대로 에일 맥주와 흑맥주를 동시에 제조하다가 흑맥주에 올인. 1779년 더블린 성의 공식 지정까지 받으면서 아일랜드의 국민술로 만들죠. 아일랜드 왕실도 왕실의 상징, 켈틱 하프 문양을 유일하게 사용 허가했을 정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아서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매년 9월 넷째 주 목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맥주잔을 들고 시계만 보는 이유. 뭐 하는 거야? 마시지도 못하고 지금 제사 지내는 거예요? 5, 4, 3, 2, 1. 아서가 9,000년 장기 계약서에 서명했던 1759년을 기념해 정확히 17시 59분에 아서를 위해 건배한다는 것. 하지만 기네스 가문은 비난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아서 기네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서는 아일랜드 독립 반대, 결사 반대! 가문의 이익을 위해 아일랜드의 독립을 반대했던 겁니다. 결국 1798년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한테 스파이라며 고소까지 당한 아서. 아서의 후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일랜드 독립을 반대하는 정당에 정치 자금을 계속 후원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잘 나가던 기네스 가문에 언젠가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때는 1937년. It's your fault. You did it. 카레이싱 사고 후유증으로 환각에 시달리는 남자. 조수석에 반드시 정비사가 탑승해야 했던 당시 그가 낸 사고 때문에 정비사가 사망했던 것이다. 결국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데 그의 이름은 케넬름 기네스. 카레이서로 활동했던 그는 아서 기네스의 4대 손이었다. 이런 비극적인 죽음은 케넬름뿐만이 아니었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밑에서 농수산부 장관과 식민지 국무장관을 역임한 월터 기네스. 그도 아서 기네스의 4대 손으로 이집트로 출장을 떠났던 그는
테러 조직원들에게 암살당했죠. 특히 아서 기네스의 6대 손 타라 브라운은 롤링스톤즈, 데이비드 보이, 지미 핸드릭스 등 여러 스타들과 절친으로 지내며 사교계의 왕으로 군림했는데요. 1966년 불과 21살의 어린 나이에 과속운전으로 사망합니다. 이런 게 인생무상? 뿐만 아니라 1998년 엘리자베스 기네스의 딸이 길길이 날뛰는 말 때문에 마차에 깔려 죽는 등 우연이라고 하기엔 다소 기이한 죽음까지 많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네스 가문 못지않은 명문 가문이죠.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한 정치인을 배출한 케네디 가문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바로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뿌리도 아일랜드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감자 대기근이 아일랜드를 휩쓸며 무려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자 패트릭 케네디는 가난을 피해 미국행 선박에 오릅니다. 이후 아들이 사업에 성공, 손자 조셉은 은행장까지 되며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죠. 특히 사남 5녀를 둔 조셉은 자식 농사까지 대성공하게 되니 우리 큰아들 조셉 주니어 하버드 합격.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 오, 너도? 셋째 아들 로버트. 오, 너도? 넷째 아들 에드워드. 이야, 너까지? 경사랐네, 경사랐어. 아들 넷을 모두 하버드대에 보내며 오늘날의 케네디 가문을 잇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가문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1944년 세계 2차 대전에 조종사로 참전한 장남 조셉 케네디가 훈련 중 원인 모를 폭발 사고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1948년 둘째 딸 캐슬린이 여객기 추락 사고로 사망. 1963년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차남 존 F 케네디 총격으로 사망. 1968년 미국 상원 의원이자 대권 후보였던 삼남 로버트 케네디마저 암살당한 거죠. 무려 아들 셋에 딸 한 명이 비명횡사한 이 기막힌 운명. 게다가 이 저주는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존 F 케네디의 장녀 이사벨라는 사망한 채 태어났고 장남 패트릭 케네디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사망.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천진난만하게 경내에 미국인들을 울린 차남 존 F 케네디 주니어 역시 저주를 피해가진 못했죠. 때는 1999년. We're taking off now. Of course. We will get there before the wedding. 사촌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경비행기를 몰고 아내와 매사추세츠로 향한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 경비행기는 이륙 1시간 만에 대서양에 추락했고 부부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런데 경비행기의 등록번호는 N529JK, 아버지 케네디 전 대통령의 생일 5월 29일을 기념한 숫자였다. 존 F 케네디의 자녀 2남 2녀 중 살아남은 건 막내딸 캐롤라인 한 명뿐이었는데요.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직계가족도 마찬가지여서 자녀 2명이 사고사했고 최근에는 그의 손녀들마저 잇따라 사망한 채 발견되며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케네디 가문과 기네스 가문에 내렸다는 저주. 하지만 케네디 가문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고 기네스 가문도 1889년 세운 자선단체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